노후지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모아둔 내 돈 6억. 돈도 다 잃고 결국 마지막 남은 건물마저 팔아야 했던 김영숙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숙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간 벌어놨던 그녀의 모든 재산은 6개월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수십 년의 노력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김영숙 님입니다. 4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연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작은 미용실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번듯한 가게는 이제 좁은 월세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그녀의 꼿꼿한 자세만은 여전했습니다. 40년 동안 미용실 하면서 손님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대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도 2채 샀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자식들 도움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었죠. 매달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큰맘 먹고 자식들 가족 여행도 보내주곤 했어요. 그게 제 작은 자부심이었나 봐요. 김영숙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작년 봄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만난 70세 박상현 씨는 전직 은행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신자로 알려진 그였기에 김영숙님은 더욱 안심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커피숍에 나타나셨죠.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하니까 왠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경제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요즘 같은 불황기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퇴 자산에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박상현 씨는 3개월가량 신뢰를 쌓으며 둘은 급속도로 친해지며 자주 밥과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이 연애를 시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할머니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인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들은 이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뢰를 얻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풍부한 경제 지식, 그리고 신중한 태도와 친절한 매너까지.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단체까지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상대일수록 더욱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나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생활 패턴, 자산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은행에 갈 때마다 우연히 마주치고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자주 보였던 것도 다 계획된 거였더라고요. 김영숙 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박상현 씨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그는 김영숙 님의 미용실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매번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와 주식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날씨 이야기도 하고 손주들 자랑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건물 월세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죠. 그때부터 데이트를 할 때마다 경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김영숙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상현 씨는 특유의 차분한 말투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큰 손해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다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린다고요.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투자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투자가 5년 만에 3배로 불어났다며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교묘했던 것은 처음에는 오히려 투자를 만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신중한 태도가 더 신뢰가 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박상현 씨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있다며 김영숙님을 찾아왔습니다. 강남의 한 재건축 부지 투자 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은행 재직 시절 알게 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얻은 특별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회는 처음 봤어요. 지금 들어가면 최소 3배는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정보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며칠만 늦어도 다른 사람이 채가거든요. 제가 특별히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라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김영숙님은 고민했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신뢰와 탄탄해 보이는 투자 계획이 그녀의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특히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지라는 생각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평생 미용실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데 욕심이 났죠. 거기다 은행 대출도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시고 결국 그녀는 건물 한 채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33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죠. 특히 권사님처럼 신용도가 좋으신 분은 금리도 좋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박상현 씨는 정기적으로 투자 현황을 보고했고 심지어 첫 달에는 수익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김영숙님의 통장에 입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미끼 수법이었지만 당시 김영숙님은 이를 투자의 성공 가능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투자 보고서라면서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저는 잘 몰랐지만 그래프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어서 믿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김영숙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현 씨는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김영숙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불안해진 김영숙님이 자녀들과 상의하겠다고 하자 박상현 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이 단계에서 투자를 중단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다 잃을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결국 김영숙님은 남은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까지 해약하며 추가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상현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김영숙 님이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닌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경찰 조사 결과 박상현 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직 은행원이 아닌 전과 11범의 사기꾼이었고, 같은 수법으로 이미 3명의 다른 노인들에게서도 돈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저처럼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단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대출금, 이자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제 통장에서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이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김영숙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남은 건물마저 급하게 팔아야 했고 40년간 일구어온 그녀의 모든 재산은 6개월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박상현이라는 이름도 보여줬던 신분증도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미 피해금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재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던 그녀는 이제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큰 아들이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게요 하는데 그 말이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김영숙님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설날에 손주들 세뱃돈도 못 줬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둘째 며느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먼저 상의만 하셨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이 말은 김영숙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따뜻한 위로가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악몽을 꾸다 깨거나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일이 많아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 때도 많고요. 김영숙님은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런 증상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8%가 크고 작은 금융사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뢰관계를 악용한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89%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고 이 중 65%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복지관도 안 나갔어요. 다들 알 것 같고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상담실에서 저랑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영숙님은 이제 복지관의 피해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모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자존감을 잃은 게 더 힘들다고. 평생 똑똑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남한테 이렇게 쉽게 속았다는 게 저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김영숙님의 말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미용실을 다시 열어 일을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무료로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들려줘서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영숙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18%가 크고 작은 금융사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뢰관계를 악용한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89%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인 대상 금융사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사기꾼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파악합니다. 자주 가는 장소, 생활 패턴,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조사한 후 접근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을 과시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특히 은행, 증권사, 법무법인 등 전문직 경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고들이 있었어요. 김영숙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항상 현금으로만 거래하자고 했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써주려고 했어요. 서두르게 만들어서 제가 제대로 확인할 시간도 안 줬고요. 이런 걸 다른 분들은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김영숙님은 작은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아들 내외가 근처로 이사를 와서 자주 왕래하며 힘이 되어주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감입니다. 김영숙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돈보다도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말동무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죠. 이제 우리는 김영숙님의 사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방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투자 결정에는 반드시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의 신호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가졌어도 달랐을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자식들한테 물어봤더라면 김영숙님의 후에 섞인 조언입니다. 둘째, 투자 관련 서류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각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노인 대상 무료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나 통장 대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100% 사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넷째, 투자 권유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함이나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허가 여부를 문의하는 등 다각도의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알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김영숙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신뢰,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현재 김영숙님은 복지관에서 실버 금융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해요. 이제는 제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 주기적인 금융교육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한 노후입니다. 김영숙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절대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청춘과 노력의 결실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아직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그마저도 없을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만큼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영숙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으셨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모은 재산과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 가슴 아픈 교훈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면서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의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행복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